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개인들의 매도 폭이 커지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50선까지 밀렸고요. 코스닥은 669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출발 증시 와이드가요. 이 개장 첫날에 2019년 개장 첫날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자 합니다. 최고의 주식 코디들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코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SNS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골뱅이 출발 증시 와이드라고 검색을 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부에서는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1% 가깝게 내립니다. 0.75% 하락하면서 2039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 월요일에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오늘 200원 빠진 62,200원에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월요일에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였는데요. 오늘도 2% 넘는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20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오늘 0.81%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22,2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LG화학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1%대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LG화학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35만 1,000원에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58% 하락하면서 34만 3,000원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빨간불 켤 것으로 보여지는데 0.54% 상승하면서 1,500원 오른 27만 7,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다시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24만 5,000원 바라보고 있고요. 한국전력 현재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3만 3,0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 월요일 네이버가 1% 넘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81% 상승하면서 12만 4,000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KB금융과 삼성물산 오늘 모두 1%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월요일에도 1%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도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19만 7,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16위부터 2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 월요일 SK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1% 가깝게 추가 하락하면서 25만 9,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26만 원 선 깨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생명 월요일에는 1% 가깝게 상승했는데 오늘 2% 넘게 빠집니다. 8만 2,800원 바라보고 있고요. LG생활건강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삼성 SDS도 오늘 2% 가깝게 빠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SK이노베이션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0.55% 빠진 18만 원에 이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하락폭 큽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655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신라젠의 하락폭이 눈에 띕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3% 넘게 하락했는데요. 오늘 4% 넘게 빠집니다. 6만 8천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게 하락하면서 8만 원 선도 이제 위태해 보입니다. CJ E&M 1% 넘게 하락하면서 20만 1,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캠텍도 오늘 2%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6만 2,700원에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 바이로메드 오늘 1.72% 하락한 22만 3천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월요일에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59만 5천 원 선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60만 원 선 깨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HLB도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4,100원에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펄어비스가 이제 0.72% 하락하면서 오늘 206,500원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8위권 여전히 지켜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9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0.63% 하락하면서 94,000원대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오롱 티슈진 월요일에는 4% 넘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하락폭 오늘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0.61% 하락하면서 41,000원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약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웬만한 종목들을 추천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그래도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유가 하락입니다. 유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상 43불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그래도 확실한 것은 항공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항공주에서 이제 대한항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지난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유는 바로 프리미엄 좌석의 탑승률 상향입니다. 아무래도 이코노미보다는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이 수익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익성이 굉장히 좀 극대화된 것이 3분기 실적으로 반영이 됐었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유가 하락이 이제는 12월 내년 1분기부터는 확실한 실적 개선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유가 하락은 이미 지난 10월 말부터 진행이 됐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항공료의 반영은 약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부터 반영이 된다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이번 4분기 실적보다는 오히려 내년 1분기부터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내년 상반기에 지금 신규 LCC 한 곳이나 두 곳 정도 추가로 허가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저비용 항공사인 이 LCC들은 계속해서 그냥 경쟁에 노출이 되지만 이런 프리미엄 좀 장거리 위주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그런데 좀 비껴나 있다는 점, 그런 점과 비교한다면 LCC 1등주인 제주항공과 대한항공의 지금 PER이나 PBR 같은 경우는 제주항공이 훨씬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이 대한항공을 상대적으로 좀 싸게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또 하나 이제 캐펙스, 추가적인 항공기 도입이 많이 줄어들면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양사 둘 다 이제 재무적인 부담이 상당히 아주 과중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동사의 투자의 포인트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내년에 유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는데 그럼에도 또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 탑승률 상향으로 또 차별화적인 수익성 상향이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캐펙스 감소에 따른 영업 현금 흐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적인 재무 부담보다는 오히려 재무 경감이 좀 기대가 된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33,000원 이하고요. 목표가 45,000원, 손절라인 3만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타임경제연구소 김윤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요일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에스모와 이월드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고요. 12월 17일에 주셨던 S퓨어스의 41%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윤연구원의 최근 추천주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에 이지바이오 추천해 주셨는데 약 일주일 만에 8%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12일에 주셨던 현대미포조선 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1.49%, 그리고 아프리카TV 1.13%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1월 20일에 주셨던 하나케미컬 16% 넘는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희섭 소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빙글에 올라와 있고요. 12월 3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약 3주 만에 9%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4위에는 한창재지 추천해 주셨고요. 18% 넘는 수익률 기록했고 3위에는 S퓨어셀 41%, 그리고 2위에는 보혜양조 70%, 그리고 1위에는 풍국주정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2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이 무려 105%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윤연구원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LG화학 올라와 있는데요. 9.66%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4위에는 하나케미컬 16%, 그리고 3위에는 풍산 22%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2위에는 한국전력 올라와 있는데 2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YG엔터테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3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와 7위에는 나란히 김윤연구원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국전력과 YG엔터테인먼트 올라와 있고요. 6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쌍용양회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26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3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5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한올바이오파마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2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3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신희섭 소장의 S퓨어셀 올라와 있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순위가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여전히 그래도 신희섭 소장의 풍국주정이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10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7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3위에는 신희섭 소장의 보혜양조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종목이기도 합니다. 풍국주정인데요. 11월 12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이 무려 105%입니다.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조금 더 일단은 시장 상황을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2000선 다시 깨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깨질 것 같아서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시장을 사실 피해야 되는데 피할 수는 없으니 지금 상황에서 종목을 추천해야 되니까 굉장히 강한 거로 수익률을 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 어쩔 수 없이 수익률을 내야 되니까 하는데 지금 시장 상황의 뷰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수 관련주는 안 한다는 얘기죠, 저는. 지금. 그러니까 풍국주정 같은 테마주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풍국주정의 미래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풍국주정은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었고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었고 초장기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당 성향이 강했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수소 경제 얘기가 들어오면서 자회사 SDG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혼재된 상황에서 그렇죠? 장기적인 투자자와 단기적인 투자자가 혼재된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어떤 성질로 변할지 그건 아직 예측이 안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질이 변한 거는 너무나 확실하죠. 차분히 움직이던 주식이었는데 엄청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가파르다는 얘기겠죠. 지금 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풍국주정이 2018년도 12월 달에 고점을 찍었고 유니크는 18년도 1월 달. 그쵸? 18년도 1월 달인가요? 18년도 1월 달. 그리고 미코 같은 경우에는 18년도 3월 달에 고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완전히 고점을 2017년도 고점을 돌파한 건 풍국주정밖에 없거든요. 풍국주정, 유니크, 미코, S퓨어셀은 얼마 전에 생겼는데 풍국주정, 유니크, 미코 세 개가 차트가 다 똑같아요. 근데 힘은 풍국주정이 제일 강해요. 그리고 지금 이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시 상승하리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시 한번 시장 상황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어도 시장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수소 경제 테마가 다시 살아나면 이 부분만 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풍국주정은 아직은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연구원께서 11월 13일에 YG엔터테인먼트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수익률 31%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를 48,000원으로 드렸었는데 2016년 5월 이후로
처음으로 돌파하게 됩니다. 만약에 목표가를 터치를 하게 되면 돌파하게 되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 이후에 움직임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음악시장에서 짧지만 공백이 적은 활동을 통해서 꾸준한 활동을 보여주는 아티스트들이 많아졌고, 꾸준한 또 신인 발굴과 그리고 또 멤버 개인 활동을 통한 다양한 사업이 많은데,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거는 앞으로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2019년도 들어서 빅뱅의 컴백과 함께 또 이제 중국으로의 진출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우선은 목표 주가 처음에 드렸던 48,000원을 유지를 하시고 그 이후에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리섭 소장님, 네. 저희 개장 첫날에 함께 특집 방송 해주시잖아요. 네. 어떤 전략으로 좀 코디를 할 계획이세요? 뭐 이런 겁니다. 아주 급등주를 좋아하는데 그냥 안정적인 주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성향인데 급등주를 하고 있거나,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는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더 자신의 길에 맞는, 예를 들어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애를 앉혀다가 이과 공부를 시키면은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리고 수학에 소질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합기도를 시키고 있어봐요.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향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주는 그런 그 전략으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26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현재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 포인트 몇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였습니다. 니케이 지수 4% 넘게 폭락을 했고, 중국 증시, 대만 증시 모두 약세를 이어갔는데요. 최근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와 좀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큰 하락폭을 보이더라도 이 오후 들어서는 낙폭을 좀 줄여나갈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오늘 배당주와 관련된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이 배당을 받기 위한 마지막 매수일인데요.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대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38,400원에 움직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현재 59,5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급락세로 출발합니다. 3% 넘게 하락하면서 204,000원에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1% 넘게 하락하면서 3650원에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2% 넘게 하락하면서 34만 1,5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SK텔레콤과 포스코 모두 1%대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한국전력도 0.3% 하락하면서 3만 3,000원에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약 1분 만에 1%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단숨에 23포인트 빠졌고요. 2031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0포인트 빠지면서 659선에서 움직입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신라젠 현재 3%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7만 원 선 깨졌고 69,1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73% 하락하면서 79,600원에 흘러갑니다. CJ ENM 그리고 포스코캔텍 바이로메드까지 모두 1%대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메디톡스 1%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HLB 현재 3% 가까운 급락세로 출발합니다. 72,7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1%대 하락세로 움직이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2% 가까운 하락세로 움직입니다. 92,900원까지 내려온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 원 2% 가까이 하락하면서 44,45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K탑 리츠인데요. 리츠 종목입니다.
지금 그동안 한 달 전에 2000선을 다시 깬다고 했고, 지금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1900에서 1950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지수만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지수가 동시에 다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의 그런 그 신뢰도가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전격적으로 전체 시장이, 지구상의 전체 시장이 같이 동시에 힘을 이렇게 밑으로 받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구조가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위주에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 들어와서 바이오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미국의 바이오들이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암젠이나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다 폭락으로 밑에 지지점이 다 깨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뭐 방어력이 강하다고 하는 KTNG, 롯데칠성 이런 걸로 맞섰잖아요. 이제는 아예 맞설 생각조차 안 하고 아예 피하려고 이런 종목들을 가져왔어요. 리츠, 우리나라에서는 리츠라는 것이 지금 아주 활성화되진 않았고 종목이 한 6개 정도 지금 상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우스갯소리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그러니까 조물주, 신보다 높은 게 건물주다. 이런 약간 비아냥이 섞인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비아냥이 섞였지만 나도 되고 싶은.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에 많이 나오잖아요. 건물 한 채를, 꼬마 빌딩 하나를 가지려도 사실 30-40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30-40억이 있어야 임대 사업을 하죠. 근데 30-40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리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K탑 리츠가 1,100원대고 이리츠 코코랩이 4,800원대고 신한 알파 리츠가 5,600원대거든요. 스타벅스의 아메리카 톨 사이즈가 4,100원이잖아요. K탑 리츠 같은 경우는 3개를 사고 조금 더 살 수 있겠죠. 거의 4개를 살 수 있겠죠.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한 잔 값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뭐 임대 수익이 물론 40억 가진 사람보다 안 되겠지만 임대 사업에 어쨌든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아가면 모아갈수록 굉장히 자산이 커지면 굉장히 그 임대 수입이 커지겠죠. 내가 가진 지분만큼. K탑 리츠는 2010년도 설립된 자기관리 리츠 회사예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유치해서 리츠라는 이 주식을 사면 그 돈을 모아서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부동산을 찾아요. 리츠의 돈이 모인 걸로 저가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해요. 그 다음 밸류업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임대를 놔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임대료. 뭐 임대료가 많이 올라서 힘들다. 뭐 편의점 얘기 나올 때도 계속 나오잖아요. 최저임금이 인상됐는데 거기다 임대료까지 인상되고 뭐 그게 5년밖에 안 되니 이제 뭐 우리는 편의점 알바보다 못한 편의점 사장이고, 그럼 결국에는 편의점 주식을 사던가 아니면은 그 건물주가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건물주 되긴 힘들고 편의점 주식을 사도 지금 뭐 편의점 주식이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나는 왜 이 건물에 내가 갖고 있는 자가 건물에다가 편의점을 내고 싶다. 이게 제일 편한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지금 당장 건물을 살 수는 없으니 이런 건물을 임대 사업을 하는 리츠에 대신 투자를 하는 거죠. 뭐 그 가파르게 뭐 이 바이오주나 이런 것처럼 가파르게 오르진 않지만 안정적이고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그 자산을 늘려갈 경우에, 자산이 커질 경우에 굉장히 이득이 많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리츠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작년에 발표를 했어요. 공모 상장을 활성화한다. 지금 홈플러스 리츠라는, 홈플러스 아시죠? 삼성 홈테스크인가요? 하여튼 그 지금 홈플러스 리츠가 상장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지금 홈플러스가 전국에 많이 뻗어 있잖아요. 근데 홈플러스도 계속 임대료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데 그 홈플러스의 유통망과 임대료 수입을 다 가져갈 수 있는 리츠가 상장 준비 중이고, 그런 거 공모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그 정부 정책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 3호 리츠 등 규제 완화, 3호 리츠도 3호로도 많이 생기고, 사적으로 모집하는 거,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도 많이 생기고, 리츠 인식 제고 및 건전성 강화,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리츠도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될 거다. 미국에는 뭐 워낙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미국은 뭐 사실 선진 시장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뭐 그 유가가 폭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버스 레버리지 3배짜리가 있거든요, 유가가. 그러면 그쪽으로도 먹을 수가 있는 거고, 리츠도 굉장히 많고 뭐 너무 다 다양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품이 다양하지 않죠. 주식에 올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그 스타일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지금 앞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K탑 리츠를 지금 시장을 아예 피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 가져왔고요. 손절가 1,100원, 목표가는 2,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초장기 투자자들 혹은 자산가들에게 인기가 좋은 종목이죠. 꾸준히 올랐어요. 그 시세 차익도 났어요, 사실. 맥쿼리 인프라가 이거는 뭐 배당이나 분배금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시세 차익도 엄청 났죠. 왜냐면 2008년도 1월 달에 2,000원짜리가 지금 거의 10,000원 가까이 갔으니 5배가 올랐거든요. 뭐 바이오주나 지금 뭐 수소테마 단기적으로 오른 거에 비해 뭐 저게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런 보수적인 투자들이 투자하는 종목에서 저 정도 시세 차익은 그냥 플러스 알파죠. 왜냐면 그걸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사실. 맥쿼리 인프라는 국내 유료 도로와 교량, 터널과 같은 인프라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맥쿼리 인프라가 가장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된 건 그때 9호선 사태 일어났을 때 서울시장과 그 맥쿼리 인프라 많이 거론이 되었었죠. 이 수익금을 주주들에게 반기마다 분배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 배당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근데 올해 시가 배당률이 거의 7%에 육박할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7%라고 하면 엄청나죠. 지금 7% 주는데 없을걸요? 제2금융권 다 뒤져도 안 줄 겁니다. 7% 육박하니까 엄청나고요. 저축 대신에 맥쿼리 인프라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다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인프라, 맥쿼리 인프라니까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기반 시설이죠.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여기에서 수익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육지에서 인천 영종도 가려면 진입로가 공항고속도로를 타고 인천대교를 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늘을 날지 않는 이상. 인천대교 통행료 수입이 급증이 예상되는데 작년에 인천대교 하루 평균 통행료 수입이 2억 37만 원이에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수치고 2020년도에 영종도 복합 리조트 개장하죠. 이게 파라다이스라는 기업 나올 때 맨날 나온 얘기잖아요. 2020년에 거기에 복합 리조트가 들어설 경우에 관광객이 뭐 엄청나게 올 거라는 기대감에 파라다이스가 예전에 올랐었는데 요즘에 중국 때문에 좀 안 오르죠. 근데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2020년도에 어쨌든 영종도에 복합 리조트가 개장하면 인천대교 평균 통행 그 량이 훨씬 많아질 것 같죠. 그리고 여기서 뭐 통행료 수입 맨날 통행료를 내시는 분은 반드시 사야겠죠. 인천대교 가면서 통행료를 내는데 나 너무 아까운데 이렇게 비싼 통행료를 내는데 다 누가 가져가나. 맥쿼리 인프라를 사서 일부러 돌려받으세요. 그럼 되겠죠. 손절가 9,400원, 목표가 15,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리츠 코크랩입니다. 이거는 K탑 리츠보다 나중에 상장되었고 2018년 6월 달에 상장되었어요. 2018년 10월 달에 신한 알파 리츠가 상장되었고 최근에 많이 상장되었죠. 이리츠 코크랩이 올해 6월, 올해 10월에 신한 알파 리츠들이 많이 상장되고 있는 추세인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주식시장도. 이거는 이랜드그룹 3호 리츠가 공모로 전환한 케이스예요. 이랜드그룹도 홈플러스 리츠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랜드도 지금 전국에 뻗쳐 있잖아요. 뉴코어 아울렛 일산 평촌점, 그리고 NC백화점 야탑, 2001 아울렛 중계 분당점, 여기 매장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다 주주들에게 배당합니다. 이 뉴코어 아울렛 그리고 NC백화점 뭐 이런 것들이 롯데, 신세계, 현대 이런 유통 강자 3사보다는 뭐 약간 마이너라고 불릴 수는 있지만 굉장히 주요 도심 요지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굉장히 수익이 많아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오는 매장들 보세요. 메이커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커피부터 시작해서 모든 메이커, 도너츠까지 다 들어가 있죠. 거기서 임대 수입이 엄청나겠죠. 임대 수입으로 장사를 하는 거고. 근데 맨날 가면서 생각을 했죠. 야, 여기는 도심 중간에 가운데 있어가지고 임대료 수익이 엄청 나겠다. 이 임대료 누가 가져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임대료를 우리가 가져오자고요. 그래서 임대료 매장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데 이것도 내년 예상 배당 수익률 지금 7.58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엄청나죠. 지금 이거 은행 저축 대신에 물론 이것도 주식이기 때문에 떨어지고 오르는 건 있지만 일반 주식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반 주식보다 훨씬 안정적인데 배당 수익률이 7%가 넘으면은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죠. 사실 저축에서 생각만 살짝 바꿔보면 조금의 위험을 저축보다는 더 감수하면서도 훨씬 높은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리츠를 결산할 당시에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하게 되어 있어요. 리츠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배당 가능, 임대료 수입만 안정적이라고 확보가 되면 무조건 배당은 높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구조상.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이 잘 안정적으로 나올 것은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저기 도심 그 완전 요충지에 있고 임대료 수입이 꾸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장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저거는 무조건 배당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료 수입이 안정적인 리츠 경우에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랜드라던가 홈플러스 같이
매장이 완전히 박혀있고 오랫동안 그 지역을 지켜온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수입이 일정하고 계속 꾸준하고 매년 오르죠. 그런 것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 4,800원, 목표가 7,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리츠랑 관련된 종목들을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K탑 리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모 상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무 리츠에 대한 규제 완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나본 이리츠 코크랩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해준다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만나본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반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고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면서 안정적인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윤 연구원에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삼양사입니다. 우선 삼양사는 Q1 홈메이드 삼양 패키징 같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사업은 화학과 식품 사업입니다. 우선 이 회사는 창업한 지가 이제 곧 100년이 다 되어가는 회사이고, 재무구조가 굉장히 건실합니다. 현재 가격대는 57,000원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14만원대까지 올라갔었을 만큼 튼튼한 재료들이 뒷받침만 되어준다고 하면, 현재 그만큼의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만큼의 저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초에 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식음료를 영위하는 삼양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원료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실적이 없었다. 그리고 전체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회사이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당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의 시기가 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현재 57,000원대 수준까지 내려온 지금은 매수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폭발적인 그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에 추가를 하셔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는 그런 시기가 돌아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부품의 소재인 화학부문, 삼양사가 영위하고 있는 화학부문의 사업에서도 특히 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식품 중에서도 원당 투입 원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제당 부분의 이익도 개선이 되었는데, 2분기에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국내 페트병 점유율 1위인 삼양 패키징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 삼양사가 경영권을 갖게 된 KCI의 경영진을 바로 교체하고 올해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경영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올해 마지막이 다가오게 되면서 배당주에 관심이 꽤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기준 배당도 2%대 수준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배당주 관련된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목표가는 7만원으로 잡고 손절가는 5만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대한유아입니다. 올해 초까지 최고점인 34만 7천원을 찍고 미국의 금리 인상 소식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하락장을 걷고 있습니다. 실적이 굳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같은 화학 업종들이 대부분 비슷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화학 업종의 특성상 어떤 결과를 내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과, 그리고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에틸렌의 사업의 경쟁 흐름 또한 전체적인 하락이 맞물려서 큰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선 반영되는 모습들로 인해서 본래의 그런 가치보다 많이 주가가 하락했는데, 개인적으로 큰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아직 마무리가 된 상황은 아니지만 중동과 인도, 그리고 동남아에서 공급받던 나프타의 물량도 감소하고 있고,
수요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나프타의 가격 또한 상승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조금 만들어냈었는데, 최근에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원재료인 나프타의 가격이 차츰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실적에 큰 타격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마진과 그리고 재고평가 손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한 가지 뉴스만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현재 15만원 수준의 가격은 최저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년간의 가격을 보더라도 현재 시점의 투자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올해 배당 기준일이 26일입니다. 오늘까지 많은 분들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과 특히 또 어떤 종목에 대해 투자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약 3%대 정도의 배당률이면서 특히 또 대한유한은 배당 사양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눈여겨볼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목표가는 17만 5천 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하락세에 버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차트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현재 15만원대를 손절가 라인으로 우선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만원대에서 바닥이 다져진다고 하면 그 이후에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올 초부터 계속 꾸준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투자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2주 전에도 LNG 관련된 이슈로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추가적인 재료들이 있어서 또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방산기술에 대한 프리미엄입니다. 섬이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항공기 운항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2011년에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세척의 잠수함을 수주받았습니다. 이번에 잠수함 세척을 또 추가적으로 발주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기술의 원천인 독일을 뛰어넘어서 잠수함 수주를 가져오게 되면서 기술력에 있어서는 이미 검증을 마친 상황입니다. 사실 방산기술은 나라와 나라 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력에 있어서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대우조선해양에 굉장히 좋은 프리미엄을 하나 얹어주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번의 수주를 통한 긴 시간의 정비 수요 또한 발생하게 될 것이고, 추가적인 수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강제 가격이나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 속에서도 3분기 연속 영업이익에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 또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누적 매출액 6조 7,792억 원, 영업이익 7,050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086억 원을 기록하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어떠한 뚜렷한 악재가 없는 이상 올라올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많은 재료들이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저항 구간을 뚫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LNG 운반선을 한 척 추가로 수주하게 되면서 올해 목표율의 90% 가까이 달성하게 되었는데, 사실 목표율을 100% 달성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LNG 운반선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환경 규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관심을 받는다기보다 앞으로 그 환경 규제들이 정착해 나가고 또 그 필요성이 점점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변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또 지속적인 기술도 발전을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목표 주가는 우선 저항국에는 38,000원을 넘기는 39,000원으로 잡고 손절가는 31,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삼양사였고요. 이어서 만나본 종목은 대한유화였는데요. 배당주이기도 합니다. 3% 배당에 더해서 앞으로의 사업도 성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어서 만나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LNG와 관련해서 수주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또 기술도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비한 프리미엄이 분명하다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유비코스 홀딩스입니다. 오늘 이 양지수가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아까 8,140원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은 현재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희수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회사는 KT, LG 플러스 등 인터넷 가입자망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을 주력 제품을 하는 업체인데, 지금 시장에서 살아있는 게 수소차 관련주, 아까 지금 뭐 풍국주정이라던가 그 유니크 뭐 이런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 아직 살아있고요. 지금 조정을 하고 있지만 아직 숨을 죽이고 있고 이격 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다시 움직일 준비를 언제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5G 관련주, 요거 두 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유비코스 홀딩스, 이것도 지금 5G 관련주고요. 머큐리가 지금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오늘 다시 오르고 있죠. 지금 5%, 6%. 그리고 오파스넷. 지금 이 세 개가 지금 오늘 지금 다 플러스죠. 유비코스 홀딩스 1.28, 머큐리 5.88, 오파스넷 2.17이거든요. 지금 상승률이. 지금 시장 상황에 비하면 시장을 역행하고 있다고 보이죠. 그래서 이런 그 테마로 엮인 것들만이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개인기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수 관련주가 지금 다 무너지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를 했다가는 바로 사자마자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수수료 포함해서.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더라도 수수료 마이너스고 한 호가만 떨어지면 바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5G 관련주 아니면은 조금 더 템포를 늦춰가지고 수소 관련주를 조금 템포를 늦춰서 한 단계 늦춰서 하던가 뭐 그런 식인데, 지금 유비코스 홀딩스는 거기에 걸쳐 있다. 그리고 지금 유비코스 홀딩스가 2015년 6월 달까지 상승을 급등을 한 이후에 제대로 반등 한번 못하고 3년 내내 내려왔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번 달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 달에 21% 상승했다는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을 뚫었냐가 중요한데, 2015년 이후에 처음이네요. 만 3년 만에 20개월 선을 드디어 돌파했어요. 2번을 두들겼거든요. 3번이죠. 3번을 두들기고 4번째 성공했어요. 3전 4기로 성공을 해서 21%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게 오파스넷도 비슷한 게 그 부분에서 반등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최근에. 그래서 유비코스 홀딩스, 오파스넷, 그리고 신규 상장한 머큐리까지 지금 여러 개가 모여있으면 모여있을수록 힘이 센 거예요. 테마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그래요. 어벤져스처럼 모여있어야 팀이 강하듯이 이것도 똑같아요. 업종 안에 많은 종목들이 다 동시에 움직여야 강한데, 유비코스 홀딩스는 지금 5G 관련주로 묶여있고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부분이 만 3년 만에 나왔고 도와주는 동료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뚫고 올라가서 빨간불은 킬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종목보다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렉스인데요. 24일 날 상장을 했고 그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씩 빠지면서 흘러가고 있거든요. 김윤 연구원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 코스닥에 처음 상장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는데, 우선 공모가는 5만원, 시초가는 6만 100원, 그리고 7만 8,100원으로 마무리하면서 상한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면역 항암제 개발을 하고 있는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면역 항암제라는 것 자체가 3세대 항암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치료제인데, 단기간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지켜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의 많은 관심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 성향을 많이 띌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성향들 때문에 또 짧은 시간의 상승과 또 수익 실현 후에 하락의 반복을 많이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물량이 풀리는 시기와 큰 호재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많은 관심으로 인한 접근 방법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투자거리일 수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시고 그때 그 이후에 어떠한 뉴스나 어떤 재료 같은 것들을 기다리신 후에 분석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제니시스인데요. 현재 2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신일섭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 2016년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승강했네요. 이게 좀 승강했다는 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코넥스가 3등, 코스닥이 2등, 코스피가 1등. 그러니까 셀트리온, 하나투어 다 코스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코스닥에서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굳이 코스피에서 꼬리로 가는 거는 코스피가 좋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데 링크 제네시스는 어쨌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오면서 2018년도 초반에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1월 달에 86% 가까이 급등했고요. 2월 달에도 급등해서 2만 원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다 돌려놨어요. 그렇죠? 상승했던 부분을. 좀 아쉽죠. 근데 이제 아쉬운데 지금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좋죠. 이렇게 쳐다보지 못할 뻔 했는데 다시 이제 제 가격에 내려왔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부분에서 새로운 그 시세를 도모해 볼 부분이 왔다. 그리고 링크 제네시스는 지금 원래 반도체 관련 소프트웨어나 스마트 그 공장, 자동화 시스템에 소프트웨어들을 넣어주는 지금 기업인데 2차 전지 쪽 또 지금 사업을 다각화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2차 전지 쪽은 아시다시피 좋아요. 지금 미국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테슬라는 주가가 좋고 그리고 중국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비아디는 주가가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리우는 비아디와 그 미국의 전기차, 세계의 전기차 시장을 압도하는 테슬라 주가가 좋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도 커질 수가 있죠. 우리가 쓰고 있는 자잘한 건전지가 아니라 이제 자동차에 쓰이고 태양광 풍력으로 인해서 ESS라는 대용량 전지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전지 공장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럼 링크 제네시스가 할 일도 많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일단 밝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시장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인기로 이렇게 뚫고 가는 종목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지금도 이거 이렇게 급등하니까 벌써 그 특징주에 잡히잖아요. 그럼 여러 언론사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수급들이 들어와서 급등세에 불을 지피게 돼요. 그러면 이제 상한가도 갈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는 있어요. 지금은 아주 장기적으로는 물론 좋지만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렇게 단기 수급이 들어와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부분을 단기적으로 먹고 나오는 그런 방법도 괜찮고 차분히 조금씩 모아가서 장기적으로 2차 전지나 스마트 공장 확대에 따른 수혜에 아마 코스닥으로 옮긴 다음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특징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타임경제연구소 김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지환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에 이 웹젠을 추천해 주셨는데 약 3주 만에 벌써 13% 넘는 수익을 기록했거든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웹젠이 이제 추천 후에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웹젠이 상승하는 배경은 최근 중국 이제 중앙선전부에서 중국 게임 산업연례회의에 참석을 해서 일부 게임의 판호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중국 내 게임 판호 심사 재개에 따른 기대감이 생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판호는 이제 중국 내 게임 서비스를 이제 위한 이제 일종의 허가권인데 중국 정부는 지난 17년 상반기부터 한국 게임의 판호를 내주지 않은 것은 물론 올해 5월부터 자국 게임의 판호 심사까지도 중단한 바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소식에 이제 웹젠이 수혜를 받는 이유는 이제 동사는 이제 중국 개발사가 이제 지적 재산만 제휴를 하고 중국 개발사가 자체 개발해서 중국 퍼블리셔가 이제 자국 시장에서 자국 유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경쟁
운영사인 NC소프트, 이제 펄어비스 등은 PC 대규모 다중사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즉 이제 MMORPG IP 기반과 모바일 라인업의 이제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잠재력을 보유를 했지만 판호 획득을 하더라도 이제 곧바로 중국 시장에 런칭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단계는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웹제는 판호 획득할 경우 바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중국 내에 한국 게임의 판호 규제 해제 여부와는 관계없이 중국 로컬 게임에 대한 판호 규제만 풀려도 중국 시장 내에서 신규 게임 런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강력한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이제 최근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 보이고 그동안 하락에 이제 매물을 소화하면서 추세를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지금 이제 오늘도 하락장에서도 지금 이제 지금 어쨌든 상승장에 지금 양봉을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원 보가는 22,000원대 그대로 유지하고 가되 손절가는 이제 18,000원대로 좀 상향해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 금일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한네트인데요. 이제 한네트는 이제 한국 컴퓨터 지주 계열의 이제 점외 현금 자동 지급기 이제 CD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1990년 이제 주식회사 한국 컴퓨터 벤 사업부로 출발해서 민간 업체로서는 국내 최초로 이제 점외 현금 자동 인출기를 설치를 하고 연중 무휴 이제 365일 24시간 현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투자 포인트를 들자면 이제 최저임금, 근로시간 변경 등 전체적인 근로조건 변화에 따른 수혜 가능성 및 배당 매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동사의 주된 사업은 이제 비은행권 자동화기기 사업으로 은행권이 진출하지 않은 이제 지하철역이나 대형 유통점, 편의점, 휴게소 등의 이제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현금 자동 지급기를 설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동사는 이제 점의 CD 벤 사업에 있어서 이미 주요 장소에 그 인프라를 확보할 경쟁 우위를 선점한 선도업체입니다. 규모나 역량 면에서도 다른 타업체와의 차이로 인해 향후에도 이제 지속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또한 이제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가 현재 시행 중인 입장권 예매나 상품권, 그리고 티켓 판매, 그리고 고속버스 승차권 발매 등 이제 다양한 부가 서비스 분야는 여타 업체가 쉽게 실행할 수 없는 사업 분야로서 향후 이제 관련 분야에서 경쟁 우위의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동사는 정부의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이제 근무제 시행 등으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무인 자동화기기인 키오스크 관련주로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이제 무인 자동화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추후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제 3개년 동안 2에서 4%대 배당을 시행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금일까지 이제 보유를 한다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배당 매력도 또한 이제 크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수급적으로는 이제 최고 사모펀드 쪽에서 기관 쪽에서 그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봤을 때 단기 이평선들이 정배열을 이루면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추세나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총이 이제 300억 정도로 좀 가벼운 만큼 추후 반등 모멘텀만 부각이 된다면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 1차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300원 부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네트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지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1% 넘는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2026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2037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2025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20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하면서 흘러갑니다. 현재 개인의 매도폭이 큰데요, 1,0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그래도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1% 넘게 하락하면서 38,4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6만 원대 다시 회복했습니다. 0.5% 하락하면서 6만 1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이 하락폭을 많이 줄였는데요. 0.48% 하락하면서 20만 9,500원에 흘러갑니다.
대신 현대차가 낙폭을 키워갑니다. 3% 넘게 하락하면서 12만 원 선 깨졌고요. 11만 9천 원에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LG화학 0.98% 하락하면서 35만 4천 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2%대 하락세 나왔는데 하락폭 줄여갑니다. 0.57% 하락하면서 34만 6,500원에 흘러가고 SK텔레콤과 포스코 모두 1%대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한국전력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하락하면서 661선에서 흘러갑니다. 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시작이 저점입니다. 658선에서 출발했지만 현재 60선까지 올랐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들 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매수폭이 굉장히 큰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25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흘러갑니다. 다만 개인의 매도폭이 큽니다. 5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됐습니다. 0.37% 상승하면서 8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폭 조금씩 줄여갑니다. 0.84% 하락하면서 7만 원 선 회복했고 7만 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CJ ENM 2%대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2% 가까운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다만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0.62% 상승하면서 64,800원에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메디톡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1% 넘는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93,5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코오롱티슈진 같은 경우는 2% 가까운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4450원에 흘러갑니다. 환율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환율 0.25% 상승하면서 112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한국전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장세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식 투자해서 크게 이익을 남기기가 어려운 장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원칙에 입각해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다가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년은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고 그리고 흐름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한국전력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이슈에 안 좋은 게 많이 있죠. 유가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거꾸로 한국전력에는 이런 부분들이 꼭 호전이 된다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수출 경계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제 내수에 관련된 종목, 그것이 바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전력인데 특히 이제 유가 1달러 하락할 때는 한 2천억 정도의 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으로서는 그나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나름 좋은 그 호재를 거꾸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가에서는 어떤 위치에 지금이 놓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그 수준으로 보면은 한국전력은 과거에 우리가 금융 위기로 했을 때 2008년도 그때가 이제 2만 원대인데 지난 2018년 10월 11일이죠. 그때 이제 2만 3,850원을 가격을 찍으면서 그때 저점에 임박하지는 않지만 그 무렵의 가격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서의 한국전력은 반등을 많이 했는데 3개월 동안 반등을 꽤 많이 했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바로 상승한다기보다는 일정 정도 사이클을 그리면서 대세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올라갈 때 쫓아잡으면 안 되고 아무리 단기적으로 좋고 장기적으로 좋아도 어떤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을 한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주식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사야 될 그런 배당 시점에서 배당은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서 꾸준하게 한국전력은 이제 이익이 나면은 배당을 하는 거고 마이너스가 돼도 일정 정도 배당을 하기 때문에 한번 배당 관련주로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대세 흐름 속에서의 어떤 사이클 매매를 이용하자
이런 거로 한국전력을 말씀드렸는데요. 가격 전략은 뭐 오늘 많이 빠지진 않지만 33,000원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6,000원 이런 가격 전략으로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장 녹록지 못합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250종목 위아래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든가 FEG 대립, 경기 둔화 우려감, 문유신 장관의 은행 유동성 점검 이야기 등 연말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도 좀 녹록지 못한 흐름이 연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장 영향으로 하락 출발을 하였지만 일단 외국인 기관 양증시에서 양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매수 규모를 조금 확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규모가 아직까지는 지수를 좀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 이제 셀트리온 투명제들이 지금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상승을 이끌어내긴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 오늘을 좀 바닥으로 저는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 오늘 바닥으로 단기 반등 형성하고 단기 반등 좀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일단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 경협주들 중에 철도주들이라든가 자원개발 쪽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10시에 남북 철도 도로 착공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행사가 시작돼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이 살짝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요. 신규 상장주들도 조금 이상 수급 흐름 유입이 되면서 변동성을 많이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렇게 기본적인 그런 흐름은 아니다 보니까 적극적인 공략은 조금 자제하면서 오늘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고요. 특히나 오늘 코스닥이 현재 660포인트 조금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660포인트를 좀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650포인트, 저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바닥을 650포인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좀 내년까지는 조금 적극적인 공략은 자제하면서 보수적으로 계좌 운영하시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오늘장 추천주는 HB 테크놀로지입니다. LCD 및 아몰레드, 반도체 검사 장비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거래처로 삼성 디프라든가 중국의 BOE 등등이 있습니다. 올레드 전공정 검사 장비의 절대적 강자로서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19년부터는 사실 올해는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 추세라서 실적 부담감이 살짝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반영되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주가에. 19년부터는 전 세계 올레드 신규 설비 투자가 좀 재개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좀 이번에 좀 부진했던 부분들을 내년에는 조금씩 올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보시면요, 지난 10월 12일 정도 여름 7월에 저점 그렸던 데 근방을 저점으로 지금 계속 저점을 올려오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도 약 3.23% 상승해서 2,880원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박스권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3,000원짜리를 돌파하면서 저점을 올려오는데 계속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대로 올려온다면 기술적으로도 3,000원짜리를 돌파하면서 3,250원, 3,500원 이 자리들을 지속적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2,885원 유효하게 매수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단기 목표가는 일단 3,000원인데 단기적으로만 보셨을 땐 3,000원짜리 돌파할 때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 그리면서 조금 더 변동성을 키우기 때문에 3,000원짜리 보시면 되겠고
아래로는 이평선 라인들을 좀 61선 이런 자리들을 좀 이탈하면서 2,500원 자리를 좀 이탈을 할 때는 좀 비중 축소를 권유를 드립니다. 다만 올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니만큼 조금 더 숨을 길게 가져갈 필요는 있겠고요. 특히나 올레드 쪽으로 분위기가 돌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가장 먼저 주목받는 건 HB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목표가를 조금 상향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종목별 투자자에서 보면 사모펀드 쪽 물량이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특히 최근 한 보름 정도 사이에 사모펀드 쪽에서 100만 주 넘는 물량을 계속 거의 150만 주 정도 매수를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 단번에 단기간에 털어내기 힘든 물량이니만큼 조금 더 적극적인 매수 들어오면서 기간의 매수세 유입되는 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목표가 3,000원 잡고 손절가 2,500원 잡고 현재가 매수 유효하게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출발 증시 와이드가요, 2019년 개장 첫날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자 합니다. 최고의 주식 코디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코디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SNS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요, 골뱅이 출발 증시 와이드라고 검색을 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